네, 안녕하세요. 7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하지 않고 또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새로 생겼어요. 커피빈이 2층짜리 카페여서 굉장히 손님도 별로 없고 널널해서 아주 편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편안한 마음 갖고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부터 읽어드려야죠. 조서방 고기자님, 전에 파워가솔과 루비오 트레이드는 1대1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솔이 나이도 많고 샌안토니오로 가면 파워가솔의 스탯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 예상대로인데 설마 했던 루비오가 또다시 부상을 당했네요. 아무튼 이번 주 질문은 제가 클불과 르브론 팬이긴 한데 어쩌다 보니 어빙, 제이알 스미스, 트리스탄 탐튼까지 제 팀에 있네요. 내친 김에 르브론 영입하려고 하는데 카엔 써니 타운스로 가능한지 또 손해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우가솔과 루비오 1대1 트레이드를 하신 거는 굉장히 한수 앞을 내다본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역시나 루비오가 또다시 다치면서 조금 빛을 발하긴 했지만 다시 또 루비오가 돌아와서 또 더블 더블을 기록해주는 또 예전의 그 루비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언제 또 다칠지는 다시 모르는 일이지만 파워것을 또 시즌 초반에 그렇게 극도로 부재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알드리치랑 좀 스탯을 나눠먹는 듯한 느낌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손해라고 봐요. 시카고에 있을 때 파워것을보다는. 네, 어쨌든 클리블랜드를 덱을 맞추고 싶다. 네, 그래서 어빙과 제이알 스미스와 트리스탄 탐슨까지 있는데 르브론까지 영입을 하고 싶다. 글쎄요, 저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일단 굳이 데려가신다면 르브론과 어빙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스미스와 탐슨, 네, 글쎄요, 스미스도 야투율이 너무너무 안 좋고 탐슨도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거의 리바운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조각의 일부분이지 그렇게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르브론을 데려오실 때 어빙과 같이 뛰게 하면서 트레이드 카드로 오히려 제이알 스미스와 트리스탄 탐슨을 끼워 넣는 해서 르브론을 데려오시는 게 판타지 리그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작 정령 네, 클리블랜드 팬이시라면 뭐 4명 소화하실 수 있다면 하실 때 네, 조금 로스터 운영하는 데 힘이 들겠죠. 나중 가면은 또 이제 좀 길게 바라보셔야 될 게, 만약에 조서방국 있자느님의 리그가 만약에 플레이오프까지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은 시즌 막판에 클리블랜드가 언제 어떤 선수가 빠질지 전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점에 있어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카이서리 타운스로는 글쎄요, 뭐 맞춰볼 수는 있겠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워낙 르브론이 지금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스탯을 찍고 있어서 어쩌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능숙한 문제 해결사님, 제가 데릭 페이버스 플러스 켄트 베이지모어로 빅터 올러디프와 에반 포니에를 바꿨는데 제가 손해인가요?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45도 뱅크샷님과 방송을 할 때 상위픽과 하위픽 한 명과 주인권 픽 2명을 묶어서 트레이드를 했을 때 뱅크샷님께서는 상위픽 한 명을 데려오는 게 더욱더 이득이라, 저는 주인권 2명을 데려오는 게 이득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팀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저는 확실한 그 스타터 2명을 얻는 게 더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주인권 2명을 데려오는 걸 더 선호한다 라고 밝혔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상위권 1명보다는 주인권 2명을 데려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선수가 좀 선수인 게, 페이버스가 최근 경기에서 또 다쳤어요. 네, 그래서 경기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무릎 부상이 지금 재발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반면에 올라디프와 포니에 글쎄요, 크게 잘 다치는 선수들이 아니어서 일단 82경기를 쭉 밀고 가는 것만 해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즈모도 잘 다치진 않지만 워낙 좀 기복이 있는 스윙맨이다 보니까 제가 글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올라디프와 포니에, 네, 올라디프는 웨스트브룩 다음 옵션이고 포니에는 여차하면 1옵션까지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포니에나 올라디포가 이제 조금 어시스트나 그런 쪽에서 약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1회절에 득점 3점, 뭐 자유투 그런 쪽에서 많이 상승을 시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SGTM님, 뱅크샷님 초청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자주 올라오니 너무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 또한 초청 방송 굉장히 좋았고, 또 지난주에 막판에 또 한 번 초청 방송을 또 해가지고, 네, 한 주에 3편이 올라왔었는데 정말 이거 진기록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본 방송을 하니까는 이걸 지금 며칠 주기로 이걸 녹음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녹음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기도 많아졌고 또 게스트도 많이 오시니까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게스트를 한 3번 정도 모셨던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시즌 개막 4주도 안 지났는데 벌써 3번을 모셨어요. 네. 근데 더욱더 많은 게스트가 올 일만 남았다는 얘기겠죠. 네.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원래대로, 네, 저희 팀 리뷰, 또 업앤다운 탑3, 그 다음에 이제 선수 픽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팀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네, 괜찮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보단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네, 아쉽게도 6승 3패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8승 1패를 바라보는 시점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죠. 저희 팀 이제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주전 선수들이 부상당하는 바람에 굉장히 시즌 초반이 정말 암울했었는데, FA로 데려온 선수들이 어느 정도 다들 잘 해줘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지 잭슨, 네. 이번 시즌 2에는 정말 레지 잭슨이라는 이름만 수십 차례 부르는 것 같아요. 이제 레지 잭슨만 돌아오면 제대로 된 풀 전력을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네, 곧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언제 돌아올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그냥 지켜보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경기를 하면서 승부수로 한번 띄웠던 게 있었어요. 스틸이 경합 중이어가지고 스틸을 잡으려고 마지막 경기날 클리블랜드랑 샬럿이 경기가 있어서 FA로 션퍼트를 데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만 쓰고 바로 버리려는 스판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션퍼트가 이번 시즌 스탯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스틸 쪽에서 평균 스틸 2스틸을 기록해주고 있고, 또 야투율도 5할을 넘고 자유투도 85% 정도 돼서 이 선수면은 야투 자유투도 크게 방해되지 않고 잘 해주겠구나 싶어서 한번 써봤는데 아쉽게도 그날 스틸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네, 스틸 2개 정도만 기록해줬으면은 해볼만하다 싶었을 텐데, 네, 션버트가 스틸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엔 스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야투, 3점, 리바운드, 어시, 블락, 포인트, 네, 이렇게 6개 카테고리를 챙겼고 자유투, 스틸, 턴오버를 뺏겼습니다. 턴오버는 사실 뭐 애초에 포기한 부분이었으니까 웨스트브룩이 있는 한. 그리고 자유투는 제가 관리를 했어요. 네, 야투 자유투는 굉장히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럭키치, 고베어 같은 좀 자유투 안 되는 선수들은 뺐었어요. 그래서 고베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한 경기만 출전하고 다 빠졌었고, 했는데도 블락, 리바운드 뭐 그런 거 다 이겼고, 그랬는데도 자유투가 어떻게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네, 상대팀 자유투 성공률 86%였으니까 저희 팀은 83%였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팀이 너무 잘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요. 또 스틸도 네, 상대팀이 더 잘해서 42개로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턴오버 백은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마지막 뒷심이 좀 약했던 게 확실히 레지 잭슨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분석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승 3패로 마무리하게 됐고, 이번 주는 1위 팀을 만나게 됐어요. 1위 팀 같은 경우는 파워포워드를 앞세워서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부상당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안 나온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콘리, 로드니 후드, 타이슨 챈들러, 이렇게 아웃된 선수들이 꽤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면 잘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토요일, 네, 토요일 경기 수가 좀 많이 밀리는데 그것만 좀 잘 어떻게 메우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목표는 5승 4패, 네, 위닝 시리즈 정도고,
네, 지더라도 뭐 4승 5패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구로 넘어가 보면은 롯데 시리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최근에 트레이드를 하나 진행했죠. 제가 어, 부셰비치와 보얀을 내주고 이바카와 트레버 부커를 데려왔습니다. 부셰비치가 생각보다 너무 못해주고 있었고 또 야투를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네, 리바운드야 그렇다 치더라도 야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더블도 기록을 못하고 해서 결국에 시장에 내놨고 저희 팀이 블락이 부족해서 블락커를 데려오는데 처음에는 고베어를 제시했지만 아쉽게도 고베어하고 성사가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바카로 방향을 틀어서 이바카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데이 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신기한 거는 두 선수의 소속팀이 둘 다 같아요. 보얀 브루클린, 트레버 부커 브루클린, 그리고 이바카와 부셰비치 둘 다 올랜도. 그래서 소속팀은 그대로인데 선수들만 바뀐. 뭐 자매 결연도 아니고 그렇게 바꿨는데 이바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블락커고 또 부커도 요즘 브루클린에서 선전하고 있는 파워포워드로서 더블도 기대할 수 있고 블락도 기대할 수 있어서 이래저래 좀 인사이드를 좀 강화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놀라웠던 점은 상대팀 분께서 보얀을 받자마자 바로 FA로 풀어버리셔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그렇다면 부셰비치를 데려오려고 이바카랑 트레버 부커까지 1대2 트레이드를 진행하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바카가 뭐 이번 시즌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은 부셰비치랑 트레버 부커까지 받으면서 데려올 만한 그러니까 부셰비치가 이바카와 트레버 부커를 받고 데려올 만큼의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한테. 그렇게 부셰비치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나? 물론 터지면 좋죠. 근데 올랜도의 지금 빅맨 사정상 쉽게 반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물론 부셰비치가 잘할 때는 24득점, 14리바운드에 뭐 4어시스트 하고 1블락 하고 뭐 더블 하는데 못할 때 너무 못하니까 기복이 너무 심해져서 이바카는 뭐 다른 거 기대 안 해도 일단 블락이 있으니까 저희 팀은 지금 블락이 없거든요. 블락이 지금 15개 팀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블락을 좀 더 강화를 하면은 블락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점수가 정말 많으니까 거기서만 늘려놔도 꽤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위로는 조금 밀려 있어요. 공동 7위에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드러먼드가 출전을 안 해가지고 조금 거기서 밀린 것 같아요. 더블도 못했고 득점, 리바, 야투 거기서 다 놓치는 바람에 오늘 5.5점이 감점돼서 공동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5위, 6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스탯으로 보시면은 뭐 여전합니다. 리바운드나 오펜 리바 그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야투 5점, 제투 4점, 3점 8.5점, 득점 7점, 오펜 리바 15점, 리바운드 13.5점, 어시스트 11점, 스틸 10점, 블락 1점, 턴오버 2점, 더블 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7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는 거는 데론 윌리엄스가 수요일날 복귀를 한다고 했고 제레미 린도 이제 곧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으면 바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시스트와 스틸에서 좀 늘 테고 득점도 좀 늘어날 테고 3점도 늘어날 테고 자유투도 늘어날 테고 뭐 계속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있네요. 어쨌든 데론하고 제레미 린이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포인트 가드로서 좀 이것저것 많이 카테고리를 많이 쌓아줬었는데 이 둘이 동시에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손해를 좀 봤었고 부셰비치가 빠졌고 트레버 부커와 이바카가 돌아왔는데 이바카도 더블을 가끔 한 번씩은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트레버 부커도 가끔 삘 받으면 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더블 쪽에서도 한번 스탯 상승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 팀은 여전히 그대로고요. 근데 다만 이제 2, 3위권 팀들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한 3점에서 8점 정도. 그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좀 올라가야겠죠. 100점까지는 올라가야겠죠. 그거를 블락에서 좀 스탯을 쌓아서 점수를 올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팀 리뷰는 이걸로 하고
네, 이번에는 업앤다운 탑3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해드리고 싶은 선수는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앤드류 위긴스가 드디어 폭발했죠. 네, 지난 경기 47득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네소타의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티보드 감독. 이 감독은 유명하잖아요. 네, 주전들 안 쉬게 해주는, 또 그리고 연건들 엄청 많이 쓰는. 그래서 열심히 뛰게 하면은 충분히 위긴스도 스탯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또 그리고 47득점 경기의 상대팀이 레이커스였어요. 레이커스도 연관이 많고 해서 물론 승부가 굉장히 일찍 갈려서 더욱더 스탯을 뽑아내기에 좋은 상황이었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그래서 47득점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날 3점 슛을 2개밖에 안 넣었네요. 아, 자유투를 많이 넣었구나. 득점이랑. 어쨌든 위긴스가 이제 좀 예전에 비해서 3점 슛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득점도 훨씬 지난 시즌보다 6점, 4점, 6점 정도 늘어났고, 이제 다만 이제 리바운드나 어시나 스틸 블락 쪽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면 충분히 위긴스도 예전에 그 넥스트 루문 소리를 듣던 때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바리 파커도 상승하고 있고 위긴스도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탑티어 유망주들은 확실히 그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로잔. 네, 데로잔이야 뭐 사실 시즌 초반부터 활활 타올랐었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네, 여전히 30득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긴스가 47득점을 해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데로자는 꾸준히 30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11월 6일 세크라멘토전에서 23득점 기록한 게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그것만 30득점만 넘겼으면 아마 조던을 뛰어넘지 않았을까. 네, 그럼 조던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조던을 위해 한 경기 쉬어줬다라고 둘러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로잔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여전히 데로잔은 3점을 쏘지 않는다. 네, 그게 굉장히 큰 약점이죠. 득점은 잘하고, 네, 리바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자유투를 조금 흘리긴 하는데 워낙 출전 시간이 37분대여서 네, 스탯을 뽑아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틸도 1.4개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데로잔 예전엔 정말 코비 마이너 버전, 네, 코비의 20대 버전, 네, 좋은 쪽이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 네, 막 난사하고 막, 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테러 당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좀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토론토가 좀 선순환 구조를 장착을 시키고 이번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선전을 하는 등 이제 선수들의 동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데로잔도 굉장히 좋은 슈팅 가드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드래프트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2라운드 후반, 3라운드 초반, 네, 2라운드 후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알드리치 같은 선수를 밀어내버리고 이 선수가 그냥 2라운드 후반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네, 어쨌든 지금 뭐 트레이드 카드로도 써도 뭐 손색이 없고요. 이제 3점 슛을 원하신다면 뭐 리바운드나 득점이 남아돌 때 네, 한번 트레이드 카드로 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지미 버틀러. 네, 지미 버틀러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펼쳤죠. 저는 사실 야구에서 이 선수를 2라운드에 뽑았었는데 바로 팔아버렸죠. 그 당시에 팔았을 때 제가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시카고에서 3가드, 네, 론도, 버틀러, 웨이드 이 세 명이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안고 결국에는 장사를 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오히려 론도가 좀 손해보고 있는 느낌. 네, 버틀러가 1옵션으로 올라갔고 웨이드가 그래도 꾸준하게 2옵션 가는 것 같고 론도는 거의 득점 안 하고 어시에 치중하는 느낌. 네, 그래서 론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저번 경기에 무득점 기록하고 그랬었는데 버틀러가 좀 지켜봐야 될 점은 어시스트가 좀 많이 늘어난 거. 최근 11월 7일 경기부터 한 4경기가량 5어시스트 이상, 그리고 10일 마이애미전 빼고 3경기 동안 7어시, 7어시, 9어시. 네, 특히 워싱턴전에선 37득점, 8리바 9어시스트,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스탯을 보여줬고 야투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버틀러가 한창 유망주 소리 들을 때는 슛 셀렉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꺼려진다 싶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때는 정말 마당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정말 모든 스탯을 다 어우르는 선수였는데 더욱더 진화를 해버렸어요. 3점슛도 1.6개나 넣어주고 스틸도 2개 이상, 또 출전 시간은 34분대로 꾸준히 출전하고 있고 해서 지미 버틀러는 전혀 뭐 주전 3가드를 쓰든 말든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잘 다치는 선수도 아닐 뿐더러 물론 좀 한번 다쳐서 고생한 적은 있긴 하지만 뭐 ACL이나 MCL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버틀러도 2라운드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여전히 트레이드 카드 쓰기도 좋은 게 스윙맨 포지션이어서 굉장히 여러모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드래프트를 하기 전에 여러 정보를 들었던 게 있는데 초반에 이제 다 보통 포지션에 맞춰서 뽑으시는데 저는 역으로 가서 포지션 구애받지 않고 가장 잘하는 선수들, 특히 스윙맨이 남아있으면 스윙맨 먼저 뽑아서 그걸 이제 장사를 해먹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래도 스윙맨은 정말 득점, 3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스윙맨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제시하든 충분히 데려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버틀러를 그렇게 장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데려올 생각은 굳이 없고 판매를 했으니 환불까지 받을 필요 없잖아요. 해줄 의향도 아마 없을 테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언급을 할까 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좀 못해서 빛이 바래진 고든 헤이워드. 오늘 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하면서 연속 20득점 기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제가 헤이워드를 처음 써봤어요. 이번 판타지 리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야구에서 르브론, 버틀러, 헤이워드를 뽑았었는데 버틀러는 아예 팔라고 생각하고 데려왔고 헤이워드도 그냥 한번 데려와 보자.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르브론이 트레이드가 되면서 헤이워드 혼자 남았는데 헤이워드가 또 앞에 다쳐가지고 한 8경기 정도 안 나오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헤이워드를 기다릴 때 좀 기대감을 갖게 하도록 유타의 르브론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스탯만 봐도 24.4득점에 7.6 리바운드 4어시스트 3점도 1.6개.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게 자유투가 정말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자유투가 부족한 팀한테는 정말 헤이워드만한 선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야후에 드러먼드 있었죠. ESPN에 디조던 있는데 디조던 팔아버렸고 맞아요. ESPN에 디조던 팔아버리니까 확실히 자유투가 강팀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자유투도 그렇게 신경 안 썼거든요. 야투도 그렇고. 그런데 헤이워드가 들어오니까 이런 자유투도 한번 신경 써봐야겠는데 하고 신경을 썼었죠. 이 선수 지금 뭐 리바운드도 굉장히 많이 가담하고 있고 어시스트도 조질은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포인트 가드가 있건 말건 자기가 공을 열심히 잘 배달을 해주고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 조금 멤피스한테 말렸나봐요. 13득점 4리바 3어시. 어쨌든 스윙맨으로서 또 역시나 좋은 선수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운 탑3인데 사실 이번 주 다운 원탑은 정말 부셰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11월 9일 미네소타전에서 24득점 14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 3경기 합쳐서 24득점을 못 넘겼어요. 3경기 동안 10득점 10득점 평균 3.3점이네요. 그리고 리바운드는 좀 많이 기록을 했는데 야투율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12개 던져서 2개 넣고 10개 던져서 2개 넣고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는 10개 던져서 1개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파울 트러블에 일찍 걸린 것도 있고 좀 조급해진 걸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부셰비치를 내놓고 팔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하면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팔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게 레귤러가 될 것 같진 않다. 분명히 기복 있는 모습을 시즌 내내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팔 수 있다면 파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더블 더블 충분히 많이 기록할 만한 선수긴 합니다만은 이게 계속 출전 시간에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시비치를 네, 잔잔하게 까봤고요. 생긴 게 좀 잔잔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디어스 형. 네, 테디어스 형은 사실 지난 시즌에 브루클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이상하게 인디애나로 트레이드했는데 브루클린이 받은 거는 딸랑 1라운드 티켓 한 장이었어요. 네, 그것도 20픽? 20픽이면은 그렇게 썩 좋은 티켓은 아니어서 이걸 왜 대체 테디어스 형만한 좋은 선수가 저, 저 반대급부로 받고 팔리느냐. 네, 그리고 심지어 연봉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11밀에서 13밀 사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봉 인플레가 터지기 직전에 재계약을 했어가지고 했는데 인디애나에서도 그렇게 중용을 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네, 일단 폴 조지 있죠. 또 몬타 앨리스 그리고 그 제프티그 그리고 마일스 터너까지 이렇게 주전 5명이 돌아서 하는데 이 선수가 그렇게 득점 욕심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맘먹하면 20득점 넘게 찍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굳은 일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여전히 스틸은 1.4개 기록해주고 있고 득점이 확실히 좀 많이 적어진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디어스 형을 살 수 있으면 사라.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춰야겠죠. 네, 그리고 이 인디애나 자체가 팀 자체가 그렇게 막 네, 물론 업템포 농구를 추구하겠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팀 컬러 자체가 좀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농구를 펼치는 팀이다 보니까 쉽게 그게 공격형 팀으로 변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일스 터너도 블락, 리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볼 선수는 라존론도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었죠. 네, 좀 생각보다 옵션이 많이 밀려서 3옵션으로 내려앉은 것 같은데 어시는 여전히 잘 뽑아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전만큼 그 10어시 이상을 기록하지 못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리바운드도 가드치고 굉장히 좋은 리바운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역시나 아쉬운 건 득점이 좀 없다는 거. 아무래도 득점의 선수가 많다 보니까 공을 선패스 마인드로 가겠죠. 근데 다만 야투율이 좀 많이 안 좋고 특히 지난 경기 워싱턴전에서 6개 던져서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슛 기복, 슛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원하는 거는 론도의 득점보다는 리바운드 어시 그거 위주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판타지 유저분들에게는 굉장히 신경 쓸만한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11 마이애미전 같은 경우는 16득점, 12 리바운드, 6 어시스트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트리플 더블, 더블 더블은 했고 트리플 더블에 조금 가까운 스탯을 기록했었는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카고 그 가드진에서 좀 교통 정리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가 아웃되는 바람에 론도가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늘어났긴 했는데 MCW가 좀 돌아오면 출전 시간이 좀 줄는 대신 효율이 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득점도 좀 초라했고 해서 론도를 뽑아왔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서 좀 더블 더블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론도가 굉장히 일찍 뽑혔었어요. 2라운드, 3라운드. ESPN에서는 그냥 그렇게 5라운드 치면 뽑혔었는데 확실히 2, 3라운드에서 뽑으신 분들은 조금 조급해지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분발을 해야겠죠, 론도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조금 짧네요. 네, 제가 좀 지쳤나 봅니다. 네, 이번 주 추천드릴 선수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선수는 토론토의 루카스 노게이라라는 브라질 센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선수 스탯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FA 리스트를 뒤적뒤적 하다가 이런 선수가 다 있네? 하고 저희 팀 ESPN 리그에서 센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센터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스탯이 이쁩니다. 네, 8.3득점에 7.3리바운드 26분 출전에 근데 야투율이 정말 대단해요.
평균 4.3개 던져 3.8개를 넣었습니다. 야투율이 무려 88%예요. 88%. 네, 미쳤죠. 그리고 자유투도 센터 치고 굉장히 나쁘지 않죠. 75%. 한 개 던져서 0.8개 정도. 네, 그리고 스틸이 1.8개고요. 블락이 2.5개입니다. 물론 표본이 적어서 지금 좀 뻥튀가 되어 있는 게 크긴 합니다만은, 네,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선수가, 그렇다고 이번 시즌 신인도 아니고 조금 한 3년 정도 된 신인 선수인데, 발렌슈나스가 지금 좀 다쳐가지고 잠깐 안 나온 사이에 굉장히 좋은 스탯을 잘 뽑아냈더라고요. 더블 더블은 득점이 좀 모자라서 더블 더블 기록 못했었는데, 한 8득점 10리바운드 뭐 이렇게 업스틸 블락 엄청 많이 하고 막 오블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발렌슈나스가 돌아왔다는 거죠. 네, 물론 여전히 발렌슈나스가 100% 컨디션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노게이라가 한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한 25분 이상 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드웨인 케이시 감독이 이 선수한테 요구하는 것은 딱 비원보, 지난 시즌에 비원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노게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 또 그 비원보처럼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아무래도 발렌슈나스의 유리몸, 네, 항상 어디가 좀 잔부상이 좀 달고 살죠. 그리고 드웨인 케이시 감독이 4쿼터에 발렌슈나스를 기용하지 않는다는 점, 네, 그래서 노게이라가 4쿼터에 주로 투입이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케이시 감독이 왜 그런지 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발렌슈나스가 뭐 기름손도 아니고 자유투를 못 넣는 것도 아니고 턴오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정말 꿀꺽 잘 해주는 선수인데 유독 발렌슈나스한테 4쿼터를 허용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반발을 갖고 계신 토론토 팬분들도 있는데, 워낙 케이시 감독이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도 올려놓고 또 거기서도 오래 버텼고 해서 재계약까지 해버리니까는 뭐라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토론토의 입장에서는 발렌슈나스 다음으로 있었던 비온보가 이제 큰 액수를 받고 올랜도 이적하면서 그 백업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노게이라 같은 선수가 등장하니까는 비온보처럼 비싼 연봉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싼 가격에 최고의 스탯을 뽑아낼 수 있는 최고 효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론토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고, 판타지 리그를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챙겨보는 재미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드렸고요. 근데 이 선수가 언제 꺼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언젠가 꺼지겠죠. 분석을 당하면. 네, 이제 근데 토론토의 이번 주 스케줄이 4경기가 있는데 첫 2경기가 클리블랜드와 골든스테이트입니다. 네, 동부 서부 1위 팀을 만나서 과연 토론토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전 스탯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네, 동부 서부 1위 팀을 만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지를 한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으로는 채닝 프라이. 네, 프라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이제 클리블랜드로 이적을 하면서 백업 3점 스페셜리스트로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로테이션 멤버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J.R. 스미스가 빠지면서 좀 더 출전 시간이 늘어났었는데 3점 6방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그 집안일 때문에 잠깐 빠졌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모습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또 워낙 베테랑이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잘 알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덜리비 주니어가 생각이 나는데 네, 어쨌든 채닝 프라이도 파워포워드, 스트레치 포로서 굉장히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점이 필요하다, 뭐 득점도 필요하고 리바운드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채닝 프라이 같은 좀 스팟 3점 뽑아줄 수 있는 선수들을 이제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데려가셔서 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다른 버전으로 샴퍼스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패트릭 베벌리, 휴스턴의 포인트 가드가 이제 곧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베벌리한테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보다는 쏠쏠한 리바운드, 어시스트, 그리고 스틸, 네, 이것저것 좀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베벌리가 이제 복귀를 하면 하든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든 고든 조합보다는 베벌리 하든 조합이 좀 더 안정적이죠.
네, 고드는 6맨으로 나와서 3점 넣어줘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베벌리가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이긴 하지만 무늬만 주전 포인트 가드고 하든이 공 몰고 다니면서 베벌리가 좀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 텐데 좀 수비적인 스탯을 쌓는 걸 원하신다면 충분히 베벌리를 이제 아직 인저리에서는 풀리지 않았는데 곧 복귀할 테니까 AR에 넣어놨다가 네,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시 리처드슨. 네, 마이애미에서 지금 이제 이 선수도 무릎 부상을 겪었다가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번 경기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여전히 마이애미에서 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어서 이번 시즌 좀 굉장히 지켜봐도 될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 시즌은 좀 갑자기 떠올랐었는데 야투율이 굉장히 좋아서 좀 인상 깊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여전히 3점슛도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고 이 선수가 과연 드라기치 다음으로 슈팅가드 자리를 먹을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 뭐 경쟁자로는 디온 웨이터스가 이번 경기에서 27득점 넣고 그랬었는데 리처슨과 웨이터스 글쎄요. 웨이터스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리처슨도 야투율이 좋은 매력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네, 한 번쯤 데려가 보셔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외로 지금 뭐 생각나는 선수는 토니 파커가 좀 살아났다. 예전에 한 70% 정도로 80% 정도로 살아났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생각나는 선수는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뭐 트레일 라이스. 네, 트레일 라이스. 지금 페이버스가 좀 부상을 당했는데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트레일 라이스가 시즌 개막 전에 예상 순위에서 굉장히 높게 받아가지고 순수가 왜 여기 있지? 난 생각 처음 들어보는 선수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그 예상 순위의 가치를 빛을 발할 시간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렛 더들리도 최근 3경기 15득점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역시 베테랑, 네, 피닉스의 베테랑이란 소리 들으면서 조금씩 보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후 같은 경우는 3포지션을 받았는데 ESPN에서는 아직 1포지션밖에 못 받아서 야후에서 좀 더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틸이 1개, 네, 3점슛 2개 정도 해서 이래저래 쓸쓸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냥 정말 본편답게 네, 딱 담백하게 진행을 했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